아이비 어디까지 왔나?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이비 교육과정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갖고 각 시도교육청마다 도입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이비 교육이 우리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어느 정도 들어와 있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떠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비 교육 왜 이렇게 난립니까? 이 학교 혁신에 이런 새로운 모델을 아이비가 지금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과정 혁신, 평가 혁신이 아니라 학교의 혁신이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비 하면 교육과정이 유명하지만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런 수업 방법에 대한 혁신, 평가에 대한 혁신, 그 진로, 진학에 관련된 혁신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통해서 학생들에게 미래 사회에 살아갈 역량을 키워주고, 이 모든 것들의 변화가 결국은 입시나 우리 사회의 변화까지 촉진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혁신이라고 우리 대학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아이비의 시작,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1968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IBO가 설립이 됩니다. 세계 여러의 사립학교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런 국제적으로 공인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죠. 아이비 교육의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는 국제적 소양을 기르는 데 있다라고 해요. 이것을 위해서 학생들의 역량을 키우는데 어떤 식의 교육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탐구학습이라든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비 교육하면 상징이 있어요. 서술형, 논술형, 프로젝트 기반의 평가를 한다. 이게 유명하거든요. 아이비 교육이 너무 주관적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평가의 공정성이나 이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이비 교원들을 대상으로 전문 연수, 단계적인 평가 연수를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엄격한 평가 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 대선 선생님이 직접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좀 이따 얘기해 주실 거고요. 자, 아이비 교육에서 추구하는 인재상 10가지나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탐구하는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 사고하는 사람, 소통하는 사람, 원칙을 지키는 사람, 열린 마음을 지키는 사람, 배려하는 사람, 도전하는 사람, 균형 잡힌 사람, 성찰하는 사람 10가지 학습자상을 추구합니다. 제가 미래형 교육과정을 이제 표방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도 추구하는 인간상이 이제 4가지예요. 이제 그 4가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2022 개정교육과정의 총론의 인간상이 자기주도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므로 상당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이비 교육과정을 이제 잠깐 살펴보면 아이비 교육과정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 이제 학교급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PYP라고 해서 유초 단계 아이비가 있고요. MYP라고 하는 중등 단계, DP, CP라고 하는 고등 단계의 아이비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PYP 단계에서는 6개의 교과금 및 프로젝트를 이제 배우게 돼요. 모국어로. 중학교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모국어로 8개 교과금. 그러니까 중학교 단계가 뭐예요? MIP잖아요. 네. MIP에서는 8개 교과금 및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DP와 CP가 있거든요. DP가 고등학교급이라면 CP는 뭘까? DP와 CP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이 DP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이 디플로마 프로그램으로 이 아이비 공식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6개 교과금과 핵심 과정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일정 수준의 성적을 얻으면 국제적인 대학에 입학 자격이 주어지고요. CP는 진로 연계 아이비 교육과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 CP 코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학교급별 교육의 목표가 있어요. 이제 PIP 단계에서 우리나라의 초등학교급이기 때문에 전인적인 성장 및 자신과 타인의 존중을 추구한다고 하거든요. 6개의 교과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 개념 및 탐구 기반 학습을 하기 위해서 언어, 사회, 수학, 예술, 과학, 그리고 체육과 생활 지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인상 깊었던 게 6개의 대주제가 있어요. 그 6개의 대주제를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조작하는 방식,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 우리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속한 공간과 시간,
우리 모두의 지구 이런 프로젝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MIP 단계에서 근데 6개 교과군이 아니라 8개 교과군이었죠.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MIP 단계에서는 우리나라의 중학교 단계거든요. 학습과 실생활의 연계를 위한 도전적인 과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교과 통합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그리고 체험과 봉사 활동 등을 함께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와 문학,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 체육과 보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MIP 단계에서 이제 약간 주목해야 될 것은 MIP 단계까지는 자국어 학습이에요. 네. 그건 DP와 CP 어떻게 달라집니까? 이 IB 공식 언어인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로 교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6개의 교과군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 DP 단계 6개 교과군은 언어와 문학, 그리고 언어 습득, 개인과 사회, 과학, 수학, 예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대형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 중에 3개의 핵심 과정이 있다고 했어요. 3개의 핵심 과정은 교과와는 좀 다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의 학문적 연구도 상당히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식 이론, 소논문, 그리고 창의 활동, 봉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국제적 소양의 어떤 사회적 가치 추구를 위한 봉사활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교육과정이 아주 정규 교육과정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IB 교육과정이 이제 국내에 도입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IB를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떠올리는 거는 근데 제가 IB 학교를 방문했을 때 이 평가 결과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납득이나 이런 객관적인 인증 이런 게 좀 어려웠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 인증 과정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 대성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평가의 인증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딱 한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가 듣기로는 IB 인증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3단계가 있거든요. 그 3단계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우선은 관심 학교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후보 학교가 되고 그 다음에 IB 인증 학교인 IB 월드스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타이트하기도 하지만 IB 학교가 되기 위해서는 이 학교당 라이센스 비용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생님들의 IB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이제 교사 연수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이 제주도에 있는 IB 월드스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생한 그 인증 단계를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학교 교육과정 자체가 IB 그 교육과정과 이 체크리스트 여러 단계나 이런 검증에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통과가 안 될 경우는 컨설팅 위원회한테 자문도 해주고 또 통과가 돼도 이 현장 방문을 해외에서 위원님들이 와서 하시는데 그것도 다 비용이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을 다 학교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이제 금액이 이제 늘어날 수도 있다는 거고 또 그리고 이제 IB 학교들은 이 5년마다 IBO의 어떤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인증학교로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교육과정에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구나라는 것이고 이제 어려움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거 공교육에서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접목시킬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 시도교육청별로 어떤 자율학교랄지 시도교육청 단위의 어떤 한국형 IB랄지 그리고 교과목 단위의 이제 IB들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대현 선생님 이제 제주도 직접 갔다 오셨죠? 네. 그러니까 어느 학교입니까? 제가 표선 중학교를 다녀왔습니다. 표선중학교 어떠세요? 우선은 학교가 이제 이런 공간 혁신을 해서 학교 시설 자체도 상당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도 이제 자율학교로 지정이 돼서 우수한 교사들이 모여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IB 연수라든가 학습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사도 더 증원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체 구성원들,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 만족도가 높았습니까? 근데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저는 말씀을 들었고 특히나 이런 교육과정을 위한 이 프로젝트형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IB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상당히 여러 협의와 교사들의 노력이 많이 있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IB 학교들은 이제 시도교육청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리고요.